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치 등차 수열처럼 AN을 표현을 할 때 첫 번째 항이 아니라 n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m개를 곱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 서로 나눠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문제가 되는 요소는 뭐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게 문제가 되죠. 근데 등비수열 문제 중에서 분모가 0이 되는 문제는 많지는 않아요. 전에 중동고 합답형 문제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등비중항식을 만족하면 등비수열이다. 즉 이런 문제가 있었어. A, C가 B제곱이면 A, B, C는 등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틀렸거든? 그죠? 등비가 되려면 정확히 어떻게 돼야 되냐면 A분의 B와 B분의 C가 같아야 돼요. 자, 너이면 등비인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우리는 나눗셈을 거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A, B 중에 0이 들어가 버리면 불편할 수 있다는 거지. A, B는 0이고 C가 0이 아닌 것도 이런 등식은 만족을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등비지만 요런 건 등비가 아니다. 등차 수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등차 중항식만 만족하면 당연히 등차 수열이다. 왜? 연산상 문제가 될 여지가 없거든. 우리는 연산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놈은 누구다? 나눗셈이다. 나눗셈이 나오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만 평소에 이제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조건이 나오는데 보통은 분모가 이제 0이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등비수열 형태에서는 분모가 0이 되는 건 당연히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곱의 일정함이 있었죠. 우리가 A, N1과 A, M1을 곱한 것과 A, N2와 A, M2를 곱한 것이 항상 같았다. 언제? N1 더하기 M1과 N2 더하기 M2가 같을 때 너이면 너이고 너이면 너이다. 이런 식의 곱의 대칭성이었죠. 대칭적인 어떤 곱의 구조. 여기서 확장돼서 나온 게 뭐였냐면 A1부터 AN까지의 곱을 정의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이거를 등비수열의 곱이라고 부르는데 수능에서는 출제 포인트는 아니지만 내신에서는 간간히 나옵니다. 곱의 대칭성을 활용해서 식을 정리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A1, AN, 2분의 N승. 자, 구조가 상당히 아름답다는 걸 알아야 돼. 등차 수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중앙에다가 사실은 산술 평균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하게 돼 있어. 그게 산술적인 합이야. 이거는 싹 다 곱한 거잖아. 자, A1, AN의 2분의 1승이 누구냐면 루트 XY인 거야. 등비 중앙은 사실은 뭐냐면 기하 평균이에요. 기하 평균을 n번 거듭 제곱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 자체가 우리 등차 수열에서의 합과 등비 수열에서의 곱의 구조가 아주 유사하다. 2분의 n이 들어간 것만 해도 아주 유사하죠. 등차 수열에서 합은 어땠어? 둘이 서로 더하고 2분의 n을 곱하는 거였고 얘는 둘을 서로 곱하고 2분의 n 거듭 제곱을 하는 거고 구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요거랑 관련돼서 조금 기억하면 좋았던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A1 곱하기 AN이었어요. 기억나나요? 얘가 이제 뭐였냐면 SN은 A1부터 AN까지의 합이었고 TN은 A1분의 1부터 AN분의 1까지 합이었어요. 자, 이렇게. 그때 이제 요게 만들어졌다. 그 등비수열의 역수의 합은 등비수열의 합에다가 나눠주면 첫 항과 마지막 항의 곱이 나오고 그걸 토대로 얘를 알 수 있고 얘를 토대로 얘를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오갑니다. 기억이 날까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SN, SEN, S3N 요거 비율이 있었죠? 1대 1 더하기 아래 n승 1 더하기 아래 n승 아래 2n승 이렇게 이 정도 쓰시면 끝.
자, 앞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 봅시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에 대하여 항상 여러 개의 항이 문제에 등장하면 그 항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항의 관계를 보라는 거는 항의 번호를 보라는 거야. 보통은 간격이 일정한 것들을 준다고. 지금처럼 어때? 7, 10, 13 이런 식으로 주잖아. 즉, 이 세 가지는 등비 수열을 이루겠구나. 그러면 6의 제곱이 너랑 곱한 거니까 식 쓰기를 36은 둘이 서로 곱한 값이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3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맞는 것 같죠? 넘어오면 99 되나요? 오, 예쁘게 인수분해 되잖아. x는 마이너스 9 또는 11이 나오는구나. 자, 모든 항이 양수 동그라미 x는 11이구나. 그럼 이제 A라는 집합은 자연수를 모은 거고 B는 요 AM을 모았는데 A1부터 A40까지 이제 모은 거죠. 도대체 교집합은 왜 한 거죠? 뭐죠 이거? A는 자연수? 그냥 B가 A에 속하자 아닌가? 아니다. 공비가 아닌가 보다. 자, 1 넣어봐야지. A7은 11 넣으면 2. 네, A12 6이란 말이야. 다 자연수가 아니네. 우리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R의 3승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그게 얼마냐면 3이에요. 그러니까 수열 자체가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지 않네. 그지? 세 개마다 자연수가 나오는 구조이고 그러면 최초의 자연수 자체가 이게 최초의 자연수네요. H1이 최초의 자연수네. 그 이전에는 3분의 1씩 나누게 되니까 이제 자연수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자연수가 나오겠네. 언제까지 나와? 7, 10, 13, 땡땡땡 A 얼마까지? 지금 3개마다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것마다 자연수거든. A 40까지. 요때가 자연수입니다. 자, A 40인 게 얼마인 게 중요해? 아니잖아. 우리는 뭘 구하고 싶어? 모든 합을 구하고 싶거든. 그러면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알면 돼. 자, 30 갔어. 여기까지 얼마를 가냐면 33을 갔거든. 33을 갔다는 거는 얘가 몇 번째 항이 되냐면 12번째 항이에요. 요게 제1항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더해줘야 돼. 그지? 그럼 이제 첫 항이 2이고 공비가 3인데 12개 더하는 거죠. 답은 2 곱하기 3에 12승 빼기 1, 3 빼기 1, 끝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마지막 항이고 얼마인지도 궁금하진 않다는 거야. 굳이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항의 개수만 알면 되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특이한 문제인데 얘도 이제 평가원 기출을 내신에서 냈던 그런 문제이고요. 자연수 m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am이라고 한다면 a 179는 얼마인가?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6 곱하기 2의 m승은 너는 첫 항이 3이고 공비가 2 이상인 자연수의 제 k항이라고 할 수 있대. 근데 k는 10 이상이래. 뭔 소리야? 자, 일단은 너는 지금 마지막에 6 곱하기 2에 179승을 하고 싶은 거잖아. 너는 그러면 첫 항이 3이고 곱하기 공비가 있을 텐데 얘가 이제 2 이상인데 이거의 제 K항이니까 너의 K-1승 요런 꼴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2 이상의 자연수고 얘는 자연수. 그럼 3을 약분을 해주시고 180승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2의 180승이 어떤 자연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될 때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면 되겠냐는 거야. 예컨대 뭐가 가능해? 2의 180승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예컨대 얘를. 또는 4의 90승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2의 10승에 18승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표현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많지. 4의 90승이라는 건 사실은 2의 제곱의 90승인 거잖아. 아, 기본적으로 180을 어떤 두 약수의 곱으로 쪼개는 게 가능하구나. 즉, k-1이라는 수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180의 양의 약수가 되는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10 이상인 거죠. k가 10 이상이라는 거는 k-1은 9 이상이 돼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문제의 상황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답을 내는 것까지도 조금 불편하죠. 왜? 너네가 k를 다 구해서 할 거야? 180의 양의 약수 다 쓸래?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지금 우리는 그냥 양의 약수의 합을 구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양의 약수의 합을 구해버리면 k-1을 더하게 돼 있다고. 우리가 더하고 싶은 k를 더해야 되거든? 하지만 아쉬운 대로 k-1의 합을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몇 번 들어갔는지를 세고 그만큼을 보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할 예정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요거에 양의 약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보자. 양의 약수의 개수는 180은 얼마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36 곱하기 5니까 맞죠? 자,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 자체는 몇 개냐면 3, 3, 2이라서 18개예요. 두 번째는 양의 약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떤 식으로 쪼갰냐면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 3의 0승, 3의 1승, 3의 제곱, 5의 0승, 5의 1승 이런 식으로 쭉 전개해서 곱하는 방식으로 합을 구했어. 기억나? 이걸 우리는 요 양의 약수의 합을 구한 방식인데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보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7 여기가 9, 1, 13 얘가 6인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자, 7 곱하기 13은 91이에요. 91 곱하기 6은 546이죠. 근데 양의 약수는 18개인 상황.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뭐를 좀 고려를 해야 되냐면 k가 10 이상이라는 걸 고려를 해야 돼. 즉, 약수 중에서 k-1 기준에서는 9 이상인 건데 9가 안 되는 것들은 사실은 빼줘야 돼요. 여기서. 그게 조금 불편해. 그걸 빼주기로 할게. 그지? 자, 그럼 여기다 빼볼게. 약수 중에 9 이상이 안 되는 거 1 빼주고요. 2 빼주고요. 3 빼주고 5 빼주고 4 빼주고 6 빼주고 8은 없어요. 2의 제곱까지니까. 이렇게 빼면 되는 거 맞나요? 다 뺀 것 같아. 그지? 9 이상이 아닌 것들. 그럼 이게 이제 얼마야? 10, 21 나오나요? 자, 그래서 546에서 일단은 21을 뺐어. 자, 여기까지 빼고 나면 내가 뭘 계산한 거냐면 180의 양의 약수 중에서 9 이상인 것들을 구한 거야. 됐지? 근데 문제는 나는 저 조건을 만족하는 양의 약수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K를 더했어야 됐어, 원래. 근데 내가 실제로 더한 거는 누구를 더한 거야? K-1을 더했다고. 그러니 나는 1씩 더 더해줘야 돼요. 몇 개만큼? 내가 개수를 센 약수의 개수만큼. 지금 요게 몇 개냐면 18개고 얘가 몇 개냐면 6개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는 너에서 너를 뺐으니까 나는 12개의 마이너스 1을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한 거야. 플러스 12 해야죠. 끝? 이렇게 되겠다. 이해 갑니까? 조금 복잡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쉬워요. 자, 어떤 양수 x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까지는 너네가 몰라도 기본적으로 x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 n 더하기 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알파의 범위예요.
소수 부분은 항상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0은 등호가 들어가고 1은 등호가 빠져요. 요것만 쓸 수 있으면 돼. 자, 근데 뭐 해달래? n, 그 다음에 x, n, 알파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n제곱이 x 곱하기 알파죠? 근데 x가 누구야? n 더하기 알파라니까. 그럼 너는 이렇게 되겠지? n제곱은 n 알파 더하기 알파의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는 x 더하기 알파의 3승을 구하고 싶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요거를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된다. 범위를 반드시 이용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n제곱이 얘로 이제 표현이 됐으니까 알파를 이용을 해서 알파에 대한 2차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알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자체는 안 되지만 근해 공식에 넣을 수 있죠. 2분의 마이너스 n. 자, 여기가 원래 뿔마인데 마이너스가 가능할까? 범위상 양수가 돼야 되니까 안 돼요. 무조건 플러스야. 더하기 너가 b제곱 마이너스 4이지 5n제곱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얼마가 되냐면 루트 5 빼기 1 n 나누기 2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자, 이 값이 1과 0 사이가 돼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이 값이 어느 정도의 값이냐면 1점 얼마예요? 됐지? n은 뭐냐면 정수예요. 그 중에서도 양수겠지. 즉 n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1이 돼야지. 아니 2로 나눴는데 2로 나눠야지. 얘가 원래 1점 얼마고 2로 나눠서 2로 나누면 2분의 1점 얼마니까 루트 5 마이너스 1점 얼마라고? 요 곱하기 1이 돼야지. 1. 물론 0이 될 수도 있겠죠. 0이 되면 얘가 0이 되고 그러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그럼 0, 0, 0이니까 등비수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할 수는 있지만 여기 마지막에 양수 x라고 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n 값은 1이고 알파는 이제 이런 관계를 구하고자 하면 만족을 한다. 그래서 n 값이 1인 걸 구했거든.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1은 0이 나오는데 지금 x라는 것 자체가 1 더하기 알파예요. 이렇게. 그럼 너가 1 더하기 알파면 알파를 또 더하면 1 더하기 2알파죠. 자, 요거의 3승을 구하고 싶은 거야. 너가 얼마니? 이렇게. 근데 이용하는 거는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거 계산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이거 해줘? 알파 이제 전개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가셔도 되냐면 얘 넘기면 1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야? 더한 거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인가?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알파 더하기 3에 3승 곱하기 알파 3승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고 어쨌거나 요거 가지고 이제 변형을 좀 하시면 됩니다. n 더하기 2알파에 쓰는데 x n 더하기 알파 지금 그럼 2알파가 그 n에 대한 식으로도 또 표현될 수 있으니까 2알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그러니까 루트 5n의 세제곱처럼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나오나요? 여기서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이 알파거든? 그러네. 2알파 더하기 루트 5네. 대초에. 이렇게 나오네. 왜 아까 요게 알파였잖아. 이거 대입하면 끝나네요. 그죠? 답은 5루트 5가 나온다. 넘어간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범위, 자연수 조건, 그 다음에 여기서
과감하게 근해 공식. 보통 애들이 여기서 딱 멈춰요. 왜냐면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푸는 게 맞나? 근거 계수 관계 쓰려고 하고 아니다. 뭐다? 근해 공식을 쓴다. 특이하다. 이 정도 난이도에서 근해 공식을 써서 판단하는 문제가 흔치는 않단 말이야. 넘어간다. 여러분이 4번을 해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물을 떠온다는 게 안 떠와서 물을 좀 떠오겠습니다. 물을 떠오는 사이에 여러분이 풀 수 있을까요? 물을 편의점 가서 사오면 또 풀 수 있을지. 너네 강릉 순두부 쫄면이라고 먹어봤니? 강릉 순두부 쫄면? 대충 이름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죠? 순두부도 맛있고 쫄면도 맛있으니까. 그런 건 순두부로 쫄면을 만들었지. 쫄깃이 될 수 있어. 순두부찌개에 쫄면이 들어간 거예요. 강릉 순두부 쫄면. 근데 그게 이제 코스트코에서 약간 저걸로 나왔거든. 그 뭐라고 해? 가공식품으로 그냥 나왔거든. 그래서 이번에 사왔는데 아직 못 먹어서 이따 저녁에 가서 먹어봐야지. 순두부 한 개 더 넣어서 먹어야지. 풀었나요? 풀만한가요? 등비수열 문제는 사실 변형이나 이런 거의 폭이 등차 수열에 비해서 좀 적고 등차 수열 문제는 절대값이 나왔을 때 부호 판단이 난해한 반면에 등비수열은 절대값이 나오더라도 부호 판단이 굉장히 용이해요. 왜? 등비수열은 기껏해야 어떻게 생겨서? 뿔마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즉 항별로 부호 판단이 어렵지가 않아. 등비수열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자 해볼게. EMR과 EM 플러스 1 사이에 이런 거를 넣어서 다음과 같은 수열을 만들었대요. 오, 그래. 그럼 홀수 번째 항들 사이에, 아니, 홀수들 사이에다가 두 개씩 더 끼워 넣은 거네요. 그죠? 근데 네 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 밑줄 이룬대요. 그렇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A, 2n-1과 A, 2n을 곱한 값과 양 옆에 있는 2n-1과 2n 더하기 1을 곱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게 뭐다? 곱의 대칭성. 근데 마지막에 이런 걸 시그마를 하고 싶네. 분의 1 해갖고. 그럼 내가 시그마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까? 그러면 첫 항이 누구냐면 A1, A2, 두 번째는 A3, A4, 세 번째는 A5, A6. 자, 그러면 제 K항은 어떻게 생겼을까, 시윤아? 다시 첫 항은 A1, A2, 두 번째는 3, 4, 세 번째가 5, 6. 그럼 K번째는? K번째. 처음에 1, 2, 그 다음에 3, 4, 5, 6. 이게 지금 1항, 2항, 3항인 거야. K는 2K,
빼길. 왜냐면 3일 때 5니까. 곱하기 2k까지.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a 2k 마일 a 2k 분의 1. k는 마지막에 12까지니까 1부터 6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써줄게. 그러고 나면 요거를 바꿀 수 있죠. 얘네로. 즉, 2k 마이너스 1, 2k 더하기 1 분의 1 시그마. 부분 분수 하시면 쭉쭉 없어지는 거 보이죠? 맨 앞에 누가 남아요? 조금 주의할 거는 뭐냐면 너랑 빼면 2가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맨 앞에 뭐가 붙어야 돼? 2분의 1 붙어야 돼. 우리 시험 볼 때 앞에 2분의 1 빼먹은 애들 좀 있지, 그지? 항상 2분의 1 붙어야 되고 쭉 나열하면 1, 마지막에 6 들어가면 13분의 1. 답은 13분의 6이 되겠네요. 이해가요? 그래서 악랄하게 5번에 13분의 12도 있죠. 2분의 1 빼먹어라 이런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내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A, B, C를 모두 구하라. 모두 구하래요. 모두. A, C 중에 하나는 36. A, B, C는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되면서 너를 세변을 길이로 하는 밑줄 삼각형이 존재. 그 옆에다가 삼각형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삼각형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게? 그죠? C가 A 더하기 B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서 등비수열인 거예요. 그러면 등비수열인 거니까 등비 중항식을 쓰셔도 되지만 우리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고 나 같으면 얘를 AR의 제곱 얘를 AR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 근데 뭐 이거는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BC는 첫 번째 줄의 밑줄 자연수 ABC 밑줄. 자연수 ABC.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래? 그러면 첫 번째는 A가 36이면 어떨까? 자, A가 36이면 B랑 C가 될 수 있는 거를 찾아볼 건데 기본적으로 너는 36R이 돼야 되고 너는 36R 제곱이 돼야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더한 것보다는 얘가 더 작아야 되죠. 즉 1 더하기 R보다는 R 제곱이 작아야 됩니다. 맞아요? 응? 그러면 넘겨서 계산을 해보면 R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작다 0 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럼 내가 요거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근해 공식에 넣어보면 2분의 1 뿔마 루트 5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루트 5가 2점 얼마니까 그럼 넌 3점 얼마거나 그럼 2로 나누면 1점 얼마? 조금 더 섬세하게 써야겠다. 왜냐면 분수가 될 수 있거든. 뭐 어쨌거나 요게 R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커야 되고요. 2분의 1 더하기 루트 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나눗셈 싫어하니까 다 2를 곱해줄게요. 그래서 2R이 이런 범위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루트 5는 어느 정도 되는 수죠? 한 2.23 정도 되나? 2.4는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2.4에 25의 제곱이 625이기 때문에 2.5는 보다는 작아요. 2.4거나 2.3, 2.3, 한 2.2. 자, 23의 제곱은 20의 제곱 더하기 120. 이미 넘어갔죠. 2.2 얼마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 정도는 아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루트 2가 1.4 얼마라는 거 정도는 알잖아. 1.41 얼마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어떤 공비가 가능할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공비 자체가
1보다는 커야 되지, 그지? 사실은 공비는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2보다 크고 3.2 얼마보다는 좀 작아야 됩니다. 2를 곱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B가 되기 위한 공비가 어떤 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지. 그럼 여기서 조금 주의할 거는 뭐냐면 B라는 공비가 R이라는 공비가 꼭 자연수일 필요는 없어. B와 C는 자연수인데 R은 꼭 자연수가 아니어도 돼. 왜? 예를 들면 2분의 1을 두 번 곱해도 자연수가 다 만들어지긴 하잖아. 아, 그러니 36의 양의 약수가 분모에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란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면 공비가 어떤 게 가능하냐면 2분의 3 같은 게 가능해요. 그럼 어때? 여기다 2분의 3 두 번 곱하면 다 자연수지. 그 다음에 2R을 했을 때 3보다 작으니까 괜찮지. 3.2보다 작으니까 2R은 3이니까 요거 가능해. 또 자, 그럼 2분의 1로 시작하는 게 더 있을까? 그렇지는 않겠지. 그러면 3분의 1로 시작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 3분의 4 같은 거 괜찮은 거 아니야? 3분의 5는 어때? 이거 2 곱하면 어떻게 돼? 3분의 10은 3.2보다는 크지 안 된다고. 그 다음엔 뭐 찾아볼까? 4분의 얼마부터? 5부터. 왜? 공비는 뭐보다 커야 된다고 그래서? 1보다 안 커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갈수록 커져야 되니까. 4분의 5 곱하면 쭉쭉 곱하면 괜찮죠? 또 4분의 6은 얘랑 똑같지. 할 필요 없고 4분의 7은 될까? 당연히 안 되겠지. 응? 아, 4분의가 되면 안 되는구나. 그지? 4분의가 되면 C가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미안해.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거꾸로 C가 36인 경우 다 똑같고 공비도 똑같고 얘가 이제 36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나누기 R 하면 되잖아.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응. 6분의 1을 안 했네? 6분의 1 안 했네. 맞아요. 6분의 1 안 했네요. 6분의 7, 8은 안 되고 9 안 되고 10도 당연히 안 되겠죠? 6분의 7은 괜찮죠? 아, 잠깐만. 6분의 7, 되죠? 6분의 7 돼요. 응? 두 번 곱할 수 있으니까. 두 번 곱해도 나눠 떨어지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세 개. 이거 순서상 찾는 거 맨날 막 빼먹어가지고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황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데 단답형이고 ABC를 다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요거에 맞춰서 ABC 이제 3개 나왔죠. 자, 거꾸로 C가 36인 경우가 있어. 그럼 A 36으로 거꾸로 쓰면 CBA로 쓰면 R분의 1이 되는 거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건 다 되나? 36이 되려면 36으로 나눠서 이제 어쨌거나 A가 되려면 R분의 1이라는 수 자체가 범위가 좀 달라지거든? 즉 R분의 1 같은 경우에는 R분의 1로 쓰지 말까? R로 쓸까? R로 쓰자. 아, 근데 얘가 저거잖아. 이렇게는 공비가 1보다 큰 거, 이렇게는 공비가 1보다 작은 거란 말이야. 이쪽 방향으로 R이었으니까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R분의 1이라고 쓴 거거든. 이렇게. R분의 1의 범위를 쓰기가 조금 불편해서. 근데 뭐 계산하면 나오지 않을까? 자, 원래 요거였는데 어차피 1보다 작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뭐보다 커야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 뭐보다 커야 되냐면 요거의 역수죠. 그럼 1 더하기 루트 5분의 2보다는 커야 돼요. 요거 유리화 좀 할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네요.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 그럼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이면 근데
근데 잠깐만. 공비 자체는 어차피 이 범위가 똑같은 거 아닌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범위 자체는. 예를 들면 이런 게 그냥 다 되는 거 아닌가? 요건 안 되지 않나? 여기다 안 되네. 아, 이거의 역수 형태로 돼야 되겠다, 그지? 아닌가?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요거 자체가 돼야 되는 게 될 수 있는 게 3분의 2분의 1 되지 않나? 2분의 1? 2분의 1이 되면 근데 요게 성립하나? 그러니까 얘가 18이고 9니까 안 되죠. 이 두 개 더한 게 얘보다 이제 크지 않죠. 2분의 1이 안 되네. 2분의가 기본적으로 안 되겠네. 3분의 2는 왠지 될 것 같은데? 2분의 3이 되니까 3분의 2는 괜찮죠, 그죠? 그리고 또 4분의 3이 안 되지? 왜냐면 두 번은 곱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6분의 1로 가기에는 애초에 지금 얘한테 곱할 수 있는 게 6분의 2분의 3분의 밖에 없잖아. 근데 2분의는 안 됐고 2분의는 안 됐죠? 3분의 2가 가능했고 1보다 작은 거 중에. 그리고 3분의 2를 하면 근데 되나? 범위상 얘가 되니까 괜찮겠지, 그지? 6분의는 뭐가 가능하지, 그러면? 6분의 5 같은 거 될라나? 6분의 5가 왠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5분의 6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 괜찮네요, 6분의 5. 6분의 5가 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30 되고 25 되거든? 되는 거 맞죠, 그죠? 6분의 5가 가능하고 6분의 4는 이미 한 거고 6분의 1까지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3분의 1 같은 것도 어차피 너무 작죠. 얘네가 너무 작아지면 더한 게 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두 개 가능한, 3개 있고 2개 있네. 이렇게 열심히 세는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6번이 등비수열의 곱과 관련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는 많이 했어요, 앞에서. 기본적으로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는 판단이 뭐냐면 그 항의 부호로 판단을 해. 특히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은 어떤 식이냐면 양수가 막 있다가 어느 순간 음수가 돼. 그러면 합을 관찰을 하면 양수를 더하면 증가하죠. 어느 순간 음수를 더하면 감소한다고. 즉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이자 최대가 된단 말이야. 거꾸로 음수 먼저 더하면 감소하다가 양수 더하면 이제 증가하겠죠. 근데 등비수열에서 그거랑 좀 유사하게 등비수열의 항의 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tn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a1부터 an을 쭉 곱하겠대.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 거야. 그럼 너네가 더할 때 우리가 증가하는지 그러니까 수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더하는 것의 부호를 보거든. 곱하는 상황에서는 원래 값보다 커지는지 작아지는지에 대한 기준이 얼마겠어? 1이죠. 1. 1보다 큰 수가 곱해지느냐 1보다 작은 수가 곱해지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즉 tn이 최대 밑줄 an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제 우리는 an식 쓸 수 있잖아. 그지? an은 어떻게 생겼냐면 2000 2분의 1에 n-1인데 이렇게 돼야 되거든. 정확히 언제까지 1보다 커지냐면 2의 10승분의 1일 때까지가 2보다 크고 2의 11승이 되면 2048이라서 1보다 작아지죠. 그러니 n값의 최대값은 11이 되겠지. 그지? 그래야지만 2분의 1이 10승이니까. 답이 11이 나오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 등비수열의 합과 관련된 문제인데 얘가 이제 저거죠. n항까지 48, 2n항까지가 60, 3n항까지가 얼마인가? 선생님이 아까 알려드린 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은 개수가 나왔을 때는 그냥 같은 개수의 연속된 부분합끼리는 원래 수열의 성질을 유지한다. 요거를 쓰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그러면 진짜 한 3초면 풀거든?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n개가 얼마야? 48. 중요한 거는 그 다음 n개가 얼마야?
60이 아니라 12. 그러니까 그 다음 n개는 등비수열의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3이 되고 우리 문제의 답은 63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푼다고. 1 더하기 R의 n승으로 잘 안 풀어요, 사실. 그냥 같은 개수면 무조건 같은 개수 합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가끔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SN이랑 S3n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이거는 그냥 1대 1 더하기 R의 n승 더하기 R의 2n승 이거를 쓰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건 SN과 S2n으로 S3n을 주는 거잖아. 구한 거잖아. 근데 SN과 S3n을 주고 S2n을 물어볼 때도 있거든. 그럼 그때는 이 방식을 쓰시는 게 조금 더 편하다는 거야. 그건 너네가 해보면 알아요. 넘어갑니다. 8번 풀어보세요. 아직도 들고 다니는구나. 일단은 너네가 xn승을 x제곱 빼기 4로 나눈 나머지라는 걸 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1 때 했던 나머지 정리가 기억나니? 약간 이런 문제. 나머지 정리는 어느 단원에서 했냐면 항등식 파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쓰냐? xn승은 x제곱 빼기 4 목 qx 더하기 나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변에다가 뭔가를 적당히 대입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갔거든. 그걸 우리가 수치 대입법이라고 부르는데 양변에다 당연히 뭐랑 뭐를 대입하겠어? 그죠? 뿔마 2를 대입하겠죠. 왜 뿔마 2를 대입하냐면 그때 x제곱 빼기 4가 0이 되면서 목과 무관하게 그 부분이 사라지니까. 그러면서 a와 b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게 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 나머지 정리 정도는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많이 하면 고장 나나요? 아니요. 어차피 저거 안 쓸 거랑 상관없어. 요즘 유행하는 장난감들을 보면 되게 신기해요. 예를 들면 말랑이, 뭐 그다음에 그 키캡, 그다음에 클리커. 이게 클리커죠. 아무런 기능도 없는, 만지면 말랑말랑한, 누르면 누를 수 있는, 뭔가 효과는 없거든. 효과는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야. 아니 근데 그 키캡은 그러니까 누르면 불 들어와요. 미리 이제 그 테스트할 때 뭐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이제 아니야. 애들 그냥 액세서리를 갖고 다닌단 말이야. 우리 애기도 있어. 한 3개 있어. 막 시나모롤 키캡부터 시작해서 막 아무튼 여러 개 막 아무튼 그런 거 이제 액세서리를 달고 다닌단 말이야. 키캡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 없나요? 뭐 블루투스 그렇긴 한데 아, 너는 근데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너는 흑대처럼 키캡이 있긴 한데 그건 진짜 블루투스 연결을 해가지고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기능성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그런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정말 누르는 그 기능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눌리기만 해. 근데 그걸 제가 밀리기만 하는 거 있긴 한데 그 청축을 다 빼버리고 그 무선축으로 바꿔가지고 말 그대로 눌러도 소리가 안 나는 그리고 왜 피젯 스피너도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 자, 돌리면 돌아가. 이게 끝이잖아. 그걸로 뭐 내가 예를 들면 그 팽이처럼 팽이치기에서 싸움할 것도 아니고. 아 그래? 물론 누가 더 오래 돌아가나 뭐 이런 거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돌리는 것 자체로 좀 약간 위안을 얻는. 선생님도 있어요, 피젯 스피너. 근데 집에 금속으로 된 거였어요. 그것도 비싼 건 엄청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그거가 수집으로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손에 반지처럼 끼는 거부터 엄청 다양하고 그거 단종되고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조금 더 뭔가 기능이 있는 장난감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연이야. 날릴 수, 그것도 그 날릴 수 있지. 날리는 것에 의미는 없지. 모르겠다.
문제에서 그거 아, 그런 게 있다고? 객실버트가지고 근데 도대체 이딴 거는 누가 만든 거지 싶은 것들이 많단 말이야, 요새는. 특히 애기들 거 중에 이상한 게 많아요. 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클리커를 보면서. 요식에다가 대입할 겁니다. 양변에다 대입할게요. 일단 2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쪽이 뭐가 나오냐면 2an 플러스 bn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n승 마이너스 2의 an 플러스 bn이 나와요. 요거를 토대로 an과 bn을 구할 수 있죠. 왜? 둘을 서로 빼주면 an이 나옵니다. 그래서 2n승 빼기 마이너스 2n승 나누기 4가 되고요. bn은 서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자, 여기까지 아무런 재미도 감동도 없는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뭘 하고 싶대? 아, 열심히 더해 나가고 싶네. A2부터 A2016까지, B2부터 B2016까지. 근데 A에는 2를 곱했네. 여기다 2를 곱한 이유를 내가 왠지 알 것 같아. 왜? 분모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 문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A를 먼저 싹 다 더하고 B를 먼저 싹 다 더하고 둘을 마지막에 서로 더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관점상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둘을 나는 먼저 더할래. 이런 생각을 한다고. 왜? 둘을 먼저 더하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2의 n승이 바로 누구냐면 2an 플러스 bn이에요. 이것을 합을 하면 되겠죠. 어디부터? 2부터 2016까지. 그러니 2가 들어가면 2의 제곱, 2016이 들어가면 2의 2016승. 이렇게. 답은 2017에서 첫 항인 2의 제곱을 빼시면 됩니다. 항상 너의 다음 항에서 첫 항 빼는 거예요. 끝! 이런 문제로. 따란. 9번, 10번이 바로 역수 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보세요. 9번과 10번은 같은 종류의 문제이다. 조금 다르긴 한데 10번이 아까 얘기했던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 9번은 그냥 직접 어떤 계산을 하는 차원의 문제이고 근데 이제 여전히 우리는 역수를 취해도 등비수열의 역수는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야. 등비수열끼리 곱해도 등비수열이고요. 등비수열끼리 서로 나눠도 등비수열이 되는 왜 샤프 던졌어? 천천히 써보세요. 지금 공비는 알지만 첫 항은 모르지, 그지? 즉, 이 문제는 첫 항을 몰라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첫 항을 몰라도 계산이 되는 문제라는 거야. 첫 항을 미지수로 놓고 잘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잘 계산되나요? 일단은 식을 이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S에는 정방향으로 관찰을 한 거고 T에는 역방향으로 관찰한 거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T에는 선생님이 첫 항을 A1분의 1로 쓰는 대신에 AN분의 1로 썼죠. AN분의 1로 썼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공비가 역수가 되지 않고 공비가 그대로입니다. 왜냐면 분수는 싫으니까. 너네가 공비를 역수를 취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거듭제곱을 분자분모에다 쓰면 식이 다소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얘는 거꾸로 관찰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자,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다가 4, 4 넣고 2 넣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분자는 A1의 제곱 4 들어가면 3분의 4의 4승 빼기 1 밑에 거 4 들어가면 A 4분의 1 곱하기 얘도 3이죠? 분의 1 빼기 2의 4승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분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들어가는 거죠? S2 들어가면 이 부분은 똑같고 여기가 3 똑같고 2가 들어가니까 이게 좀 다르고 얘도 마찬가지지. A 2분의 1 너가 3 똑같고 너가 2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약분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게 약분이 되고 H 여기다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합차 꼭 끝이네요. 답은 4분의 얼마? 17 곱하기 5인가? 85인가요? 되겠네. 답은 3번에 있는데 자, 요거를 선생님이 지금 다 계산을 했죠. 계산을 하지 않고 쉽게 푸는 방법을 보여드리자면 아까 등비수열의 합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했지. 맞아요? 그렇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너가 뭐다? 이거야. 그지? 즉 저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S2분의 S4는 1 더하기 R의 제곱이 됐어야 돼. T2분의 T4도 1 더하기 R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각각 공비가 달라요. 여기서의 공비는 수열을 다 제곱했기 때문에 4가 되는 거고 여기서의 공비는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고. 짠! 이게 바로 저거랑 같다. 그래서 저기서는 계산을 다 했지만 어차피 다 약분될 거고 요거를 쓰시는 게 훨씬 쉽다. 넘어간다. 자, 10번. 10번 보시면 등비수열에 대해서 쭉 다 더한 게 16, 역수 취해서 더한 게 4. 그럼 두 식을 서로 나눌 수가 있지. 위에 거를 S10, 밑에 거를 T10이라고 부르면 서로 나누면 4가 됩니다. 즉 요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값이냐면 첫 항과 마지막 항의 곱이 된다. 이렇게.
요거 전에 수업 때 증명해드렸죠. 그러니 우리는 A1부터 A10까지의 곱을 구하고 싶으니 뭘 하고 싶다? 첫 항과 마지막 항을 곱하고 2분의 10승을 계산하고 싶다. 답은 4의 5승이라 1024. 자,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11번부터 하겠습니다. 기본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 내가 그렇게 했잖아. 원리 합계는 딱, 응? 안 내거나 딱 기본적인 형태만 내거나. 어렵게 내는 학교는 요새는 잘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 정도는 할 줄 알면 좋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뭐 그 정도. 자, 다음 수열에서 8AB, BC 128은 등비고 ABC는 또 등차래요. 그죠? 그랬을 때 너를 구해보자. 일단은 각각 등차 등비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앞에 게 8AB가 등비니까 8B가 A제곱. 그리고 BC 128도 등비니까 128 B는 C제곱. 그리고 ABC가 등차니까 A 더하기 C는 2B. 이렇게 되겠네. 요걸 이용을 해서 세 양수 ABC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고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것도 괜찮겠죠.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 때 16배인가? 그지? 16배니까 4배가 되겠네요. C는 4A네요. 그지? 이렇게. 그래서 4A 제곱이다 16A 제곱, A 제곱에 16 곱하면 너가 딱 맞죠? 그 다음에 B를 이제 A로 바꿉시다. 그러면 A 더하기 4A는 4분의 A 제곱. A가 간단하게 나오죠? 대입하시면 C랑 B 다 나온다. 어렵지 않다. 넘어간다. 12번. 역시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공차가 2짜리고요. S248이 이번에는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럼 S2, S8 곱한 게 S4의 제곱이 되는 상황. 근데 공차가 2짜리니까 SN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SN 식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너는 N제곱 더하기 Q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공차가 2짜리니까 SN의 최고차는 1짜리예요. 여기다가 대입해서 Q값을 구하는 것도 일단은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고 아니면 나머지를 이제 항으로 바꿔 주셔야 되는데 항으로 바꿔서 풀기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입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2 대입하시면 2Q 더하기 4인 거고 8 들어가면 8Q 더하기 64인 거고 이쪽이 이제 4Q 더하기 16인데 요거의 제곱이죠. 자, 보시면 4Q 제곱이 16Q 제곱이고 8Q, 2Q 곱한 게 16Q 제곱이라서 Q 제곱 최고차항은 없어집니다. 최고차항 없어지고 그럼 이제 최고차항을 제외한 1차항만 잘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128 더하기 32니까 160 나오고 둘이 곱하시면 64 곱하기 2니까 128인데 그러면 32 나오네요. 32Q는 16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64 256. 어이? 맞나? 2월이 그러면 0 아니야? 에잉? 어이? 뭐가 이상하지? S2는 맞고 S8은 샥샥 맞고 S4도 샥샥 맞는데? 16의 제곱 256 아니야? 맞는데? 4 곱하기 64 256 아니야? 맞는데? 얘도 0이 설마 0은 0?
뭐지? 16Q 제곱 32Q 128Q 얘가 128Q 그래서 32Q Q가 0이구나. Q가 0이면 괜찮네. 그렇구나. SN은 N제곱이구나. 그러네. Q가 0인 거죠? 그치. Q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다 했네요. AN의 첫 항은 1 끝이죠. 넘어갑니다. 13번, 14번 다 비슷비슷한 종류의 문제인데 14번이 조금 더 특이한 문제라서 14번을 풀어드릴게요. 자, 13번은 궁금하시면 QR코드를 찍어봐라. 아무도 안 찍어보죠? 자, 첫 항이 A, 공비가 3짜리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이 Sn. 첫 항이 B, 공비가 S인 등비수열의 Bn.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Tn. 근데 수열 P 곱하기 Sn 플러스 A는 첫 항이 12인 등비수열이 되고 Tn-Q는 밑줄 공차가 4인 등차수열. 이 문제 핵심은 바로 뭐냐면 SN도 TN도 지금 각각 어떤 등비수열의 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등비수열의 합을 생각하면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A1, R의 N승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생겼지, 그지? 기본적으로 뭐랑 아주 유사하게 생겼냐면 등비수열의 일반항하고 아주 유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약간 짜투리가 남아있어. 그 부분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PSN 플러스 A가 첫 항이 12인 등비수열이 된다. 이 부분이에요. 적당히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빼면 등비수열이 되게끔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등비수열의 합은. 근데 그 밑에 보시면 TN에서 Q를 뺐더니 갑자기 공차가 4짜리인 등차수열이 나온대. 그러면 원래 TN이라는 수열 자체가 공차가 4짜리인 등차수열이 나오라는 소리야. 근데 TN은 뭐였냐면 어떤 등비수열의 N항까지의 합이거든? 근데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가 등차수열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나요?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1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항이 값이 똑같아. 그래서 첫 항이 지금 B잖아. 공비가 1이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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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간다고. 즉 TN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B가 N개, 즉 BN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는 얘부터 정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요게 공차가 4짜리라며. 너가 4구나. 그리고 공비 S는 1이구나. 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TA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AN의 첫 항이 A, 공비가 3짜리니까 SN식을 써보시면 A 3의 N승 빼기 1 나누기 3 빼기 1.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거를 조금만 전개를 해볼게요. 2분의 A의 3의 N승 빼기 2분의 A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잘 보시면 이 부분은 분명히 등비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어. 근데 이런 약간의 짜투리가 남는다는 거지. 즉 만약에 SN에다 내가 뭔가를 더해서 등비로 만들고 싶다면 정확히 2분의 A를 더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SN에 더하는 건 아니고 P 곱하기 SN에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P 곱하기 SN 플러스 A에 대한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P를 곱했어. 그리고 더하기 A를 했어. 그럼 결국에는 앞에 P를 곱한 부분은 사실은 2분의 AP에다가 3의 N승은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2분의 AP가 있고 플러스 A가 됐는데 등비수열이 되려면 이런 식의 짜투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라고. 즉 P 값이 얼마라는 얘기냐면 P는 2구나 이렇게 찬다고. 그러면서 첫 항이 12짜리래.
첫 항이 12라는 거는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12가 나와야 돼요. P는 2니까 약분이 되면 A 곱하기 3이 3A인데 3A가 12죠. A는 4가 나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TA를 구하는 거니까 4 곱하기 4는 16이 되는 이런 내신 킬러였습니다. 나름대로. 조금 어렵죠. 생각보다 사실 풀이 자체는 간결한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등비수열의 합이 어떤 1차 함수 형태도 띄일 수 있고 약간 구조가 등비수열 형태랑 유사한데 그거에 적당히 뭔가를 더하거나 빼서 등비수열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니?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맨 끝에 첫째 항부터 밑줄. 첫째 항부터 바로 위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S0은 0. 이거는 그냥 1초 컷 하는 겁니다. 1초 컷. 등차 등비수열에서 맨날 합을 주고 첫 항부터 뭐가 되네 마네 하면 그냥 S0은 0. 0 들어가서 0. 얼마야? 5죠. 5. K는 5. 끝. 이런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번 한번 해보세요. 16번의 핵심은 뭐냐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원래 AN이 등차 수열이야. 예컨대. 그럼 너네가 홀수 번째 항만 골라도 등차 수열이지. 짝수 번째 항만 골라도 등차 수열이야.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해 볼게. 홀수 번째 항을 골랐더니 등차 수열이야. 짝수 번째 항을 골라도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전체 수열도 등차 수열일까? 어떨 것 같아? 다시. 홀수 항끼리도 등차 수열이고 짝수 항끼리도 등차 수열이야. 그럼 전체 수열도 등차 수열일까? 어떨까?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띡띡띡띡 이렇게 잡고 여기는 띡띡띡 이렇게 잡아. 그럼 이렇게 막 가지 않겠어? 수열이? 그러니까 굳이 등차 수열일 필요는 없어요. 설령 공차가 같아도 위에 직선 위에 딱딱딱딱 잡고 이렇게 평행하게 딱딱딱 잡으면 결국에는 꼭 등차 수열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전체를 가지고 부분에 대한 일반화를 할 수 있지만 부분을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단서가 필요하겠지. 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해보세요. Bn은 A, 2n이죠. 일단 기억번. 전체 수열 AN이 공차 3짜리 등차 수열이면 그것의 짝수 번째 항만 뽑은 BN은 공차 6짜리 등차 수열인가? 참이하고 짓이야? 참이죠. 두 칸씩 가는 거니까. 니은번 만약에 짝수 번째 항들끼리 공차 4짜리 등차 수열이 된다면 요 전체 수열이 원래 공차가 그 절반인 2짜리 등차 수열이 돼야 된다. 맞아요? 아니라니까. 왜 아닐까? 왜 아닐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지금 니은번 선지에서는 짝수 번째 항들에 대한 정보밖에는 없어요. 그죠? 그거를 내가 홀수 번째 항 역시 그 직선 위에 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있나요? 그 단정을 지으려면 어떤 단서가 필요할까? AN이 뭐다? 등차 수열이 돼야 되겠지.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짝수 번째 항만으로도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AN이 지금 이 문제를 어딜 봐도 등차 수열이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반화를 할 수가 없다고. 일부러 기억번 선지 던져주고 니은번 틀리라고 주는 문제라고. 틀렸다고. 디귿번. AN 전체가 공비 마이너스 1짜리 등비 수열이면 짝수 번째 항끼리는 공비가 1이 되는 등비 수열인가? 어때요? 당연히 되겠죠. 두 칸씩 하니까. 넘어갑니다. 자, 기대하고 기대하던 활용이 나오죠.
도형이 나오고 넘어가 보면 원리 합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23번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 활용 문제는 사실 계륵 같은 아이입니다. 계륵. 왜냐하면 어떤 학교에서는 잘 나오지 않고 어떤 학교에서는 어렵게 나오기도 해요. 전에 중동고등학교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낸 적이 있습니다. 휘문고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낸 적도 있고 뭐 안 낸 적도 있고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 그래서 약간 계륵 같은 아이야. 수능에는 아예 안 나옵니다. 수능에는 아예 안 나오고 본인의 학교 프린트라든지 아니면 부교재에 만약에 있다면 그래도 보시는 게 좋아요. 아마 부교재에 있을 겁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출에는, 옛날 기출에는 있거든. 그러니까 이 유형이 딱 전통의 어떤 유형이냐면 옛날 나형 수능 킬러 문항입니다. 나형 수능에서 나오던 되게 많이 선호되던, 그러니까 기출 중에 요 도형에 활용되는 문항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동안 내신에도 되게 잘 나왔다고. 대다수의 학교에서 많이 나왔었고. 근데 출제 경향상 요새는 많이 덜 내기는 하지만 뭐 간단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17번 같은 거는 우리가 항상 뭘 이용해서 푸냐면 닮음을 찾는 방식으로 해서 푸는데, 닮은 비를 찾고 그 다음에 개수에 대한 비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D8의 넓이를 구하고 싶자. 요게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휘문고 기출입니다. 옛날에 이제 휘문고에서 나왔던 딱 교과서에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예요. 참고로 휘문과 숙명은 같은 교과서를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옛날에는 둘 다 금성이었습니다. 금성 아니지 지금. 그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둘 다 금성이었어요. 슉. 자, 요게 지금 D1이고 너가 1이고 2거든. 잘 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새로운 길이를 L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 부분의 길이가 2분의 L이 될 거야. 왜 그렇게 되냐면 두 삼각형은 닮았으니까. 2대 1이니까. 근데 정사각형이라 너도 L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3L이 나와요. 즉 L 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L이 3분의 2가 됐고 우리는 새로운, 자, 처음에 가장 큰 삼각형에 내접하는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2인데 그 다음으로 요렇게 생긴 그보다는 조금 작은 삼각형에 내접하는 어떤 동일하게 닮은 상황인 거지 D2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L1이라고 부른다면 L2는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는 3분의 2였어. 근데 얘는 다시 3분의 2가 됐거든. 3분의 2가 됐으니까 너는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즉 기본적으로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 이쪽 높이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새로운 그 다음 높이가 나와. 이 높이에다가 또 3분의 2를 곱하면 그 다음 높이가 나오고 그 다음 높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일정한 비율로 이제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에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D8을 구하겠다는 거는 애시당초에 L8을 구해서 제곱을 하시면 되는데 L8이라는 거는 3분의 2가 8번 곱해졌겠지? 너의 제곱이겠지? 3분의 2의 16승. 답은 5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어떤 특정한 항을 구한 거고 조금 더 출제가 많이 되는 형태가 18번처럼 이런 원들을 계속 더해 나간다든지 여기도 이러한 사각형을 계속 더해 나간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으로 출제를 조금 더 잘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개수가 달라지는 유형이 있어요. 19번과 20번이 같은 유형이거든. 요 남아있는 둘레의 길이에 대한 얘기, 요 20번이 이제 선분 길이에 대한 이야기고 19번이 넓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19번을 보시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정사각형이 커다랗게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냐면 이 부분의 넓이를 먼저 구한대.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 이 부분에다가 다시 정사각형이 되게끔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려준대요. 이런 식으로. 이쪽도 한 개 그려주고 대칭적으로 이쪽도 하나 더 그려지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짓을 한번 시행을 하면
원래는 정사각형이 커다랗게 한 개였는데 시행을 한번 하고 나니까 작은 정사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색칠된 영역도 원래가 영역이 두 개였는데 이제는 영역이 네 개가 됐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단순하게 선분 b의 제곱이 넓이 b가 된다 뿐만 아니라 개수가 처음에는 정사각형이 한 개였는데 그 다음엔 두 개예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몇 개가 되냐면 네 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위아래로 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이렇게 내접을 할 테니까. 그 그림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시행마다 넓이 자체가 줄어드는 거는 맞지만 개수는 늘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첫 항을 구해 볼게. 첫 번째. 첫 항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굉장히 쉽죠. 전체 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되면 됩니다. 2분의 9가 될 거야. 한 변의 길이가 3짜리라고 했으니까. 자, 두 번째는 내접하는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의 새로운 한 변의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고,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조선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문제를 풀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잘라주시고 이 변의 길이를 L이라고 부른다면 여기는 2분의 L이 되겠죠? 왜냐면 대칭이니까.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짜리예요. 그래서 여기도 2분의 L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도 2분의 L, 얘가 L이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3L이지, 그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3L이라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L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3L이고 L은 1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원래 한 변의 길이가 3짜리였던 게 1로 줄어들었죠. 변의 길이는 3분의 1이 됐어. 넓이는 당연히 몇 배가 됐냐면 9분의 1이 됐겠지. 그래서 넓이 B는 9분의 1이 됩니다. 두 번째, 선분 B는 3분의 1, 넓이 B는 9분의 1. 중요한 거는 개수 B가 몇 배냐면 2예요. 왜냐면 개수는 2배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곱한 값인 9분의 2가 바로 공비가 됩니다. 그래서 공비를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구한다. 끝났죠. 첫 항, 공비, 끝. 이런 문제로. 이해가요? 넘어가도 되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원리합계 풀고 23번까지는 풀어줄게요. 자, 21, 23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원리합계 기본적인 형태 좀 할 줄 아셨으면 좋겠고 22번 같은 것도 해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학교에서 원리합계 좀 어렵게 낼 것 같다. 22번도 해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만약에 숙명인데 학교 프린트가 뭐 원리합계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어려운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원리합계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학교 프린트는 뭐다? 모의고사 기출이다. 모의고사에 원리합계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보통 잘 안 나올 겁니다. 교과서에 있으면 교과서 수준으로만 나온다. 그게 바로 뭐다? 21번이다. 그래서 전에 수업할 때도 21번만 수업했다. 그래서 22번은 QR코드가 없다. 전에 수업한 것만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고 안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내가 전에 수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 뭘 보시냐면 연이율 2%이고 2017년부터 몇 줄? 복리로 매년 초마다 매년 초 1,000만 원을 11년 동안 적립할 때 밑줄 2027년 말 동그라미 원리합계. 자, 17년 초입니다. 18년 초가 있고 27년 초가 있고 중요한 거는 마지막 확인하는 시점은 27년 말에 확인을 한대요. 구조가 이제 이런데 주로 초에 입금해서 말에 확인하는 구조야. 근데 매년 1,000만 원을 넣는데 이때도 1,000만 원을 넣고 땡땡땡 이때도 1,000만 원을 넣어. 돈이 되게 많네요. 그죠? 부럽다. 매년 1,000만 원씩 넣을 수 있고 매년 1,000만 원씩 넣어서 연이율이 2%인데 연이율 2%니까 공비를 1.02로 잡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그러면 내가 17년 초에 넣은 거는 한 번 공비가 붙어서 1,000R이 됐겠죠? 땡땡땡. 마지막에 27년 말이 되면 이때는 우리가 총 초부터 초까지가 10년,
초에서 말까지가 1년, 즉 11년이 흘렀어요. 1000 곱하기 R의 11승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27년에 입금을 했잖아. 그래서 말까지 이자가 한 번이 딱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리 합계라 하면 이것의 합계를 말해.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되 공비는 R이고 요 첫 항이 1000이 아니라 1000 곱하기 R의 1승이 첫 항이 된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조금 달라져서 2017년 초부터 입금을 해서 마지막에 27년 초에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이자가 안 붙어요. 항의 개수는 동일하지만 첫 항이 1000 곱하기 R이 아니라 1000이 돼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요거 가지고 식 쓰면 된다고. 답은 뭐다? 1000 R 곱하기 R의 11승 항의 개수 R 빼기 1. 문제에서 R의 11승이 얼마인지를 줬을 겁니다. 1.24로 줬죠. 넘어갑니다. 23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해설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도형에 활용되는 유형이 어려운 것들이 진짜 어려워요. 막 되게 다양한 게 많아. 막 프링글스 모양부터 시작해서 막 되게 많아요. 진짜로 프링글스 같이 생겼어요. 약간 어떤 모양이 있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의 왜 프링글스 느낌인지 알겠죠? 진짜 이런 모양이 있다니까. 그래 내가 선생님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막 여기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접해갖고 또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나는 이것만 보면 프링글스 생각이 나. 프링글스 어니언 맛을 좋아하는데 옛날에 프링글스 그 전설의 맛 있죠? 와일드 콘소메라고 있습니다. 콘소메 보라색이거든? 통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나무 위키 찾아보세요. 나무 위키에 딱 이걸 쳐보시면 프링글스 와일드 콘소메 맛 해서 너무 맛있어서 사라진 어떤 비운의 맛, 약간 이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되게 신기하게 이게 출시가 됐어. 콘소메 스프 맛이래. 나도 이제 프링글스를 좋아하니까 이것저것 먹어봤겠죠. 근데 나 고등학생 때쯤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는데 개 맛있는 거야. 대학교 때 나왔다. 대학교 때. 그래서 막 사다 놓고 여러 개씩 사다 놓고 막 먹었어. 보라색 통에서.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파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단종이 됐대. 더 이상 안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속으로 미쳤나? 왜 이렇게 이 맛있는 걸 왜 없앴지? 뭐지? 막 이러고 있었어. 뒤늦게 알고 봤더니 이 맛이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이것만 먹으니까 오히려 전체 매출이 줄어들었대요. 옛날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었는데 오히려 이것만 먹으니까 전체 판매량이 줄어들었대. 그럴 수가 있나? 내 말이 와나무 위키 찾아보세요. 그래서 없어졌어 이 맛이. 그러고서 한 수십 년만 한 십몇 년 만에 부활했던 적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때 이제 한정 판매처럼 그때 나왔길래 뭐지? 왜 나왔지? 해서 막 편의점에서 열심히 또 사다 먹다 다시 없어졌습니다. 없어요 지금. 진짜 찾아봐. 되게 유명한 맛이라니까. 와일드 콘소메. 프링글스 좋아하는 애들은 이제 좀 알아요. 물론 너네는 그때 안 태어났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면 나무 위키 와일드 콘소메. 그래? 프링글스 와까지만 쳐도 바로 나올걸? 응. 유명해. 이제는 전설처럼 추앙받는 거. 그렇다니까. 전설이라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럼 봐봐. 얘네는 과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맛있게 만드는 게 목표 아니야? 맛있게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게 목표잖아? 너무 맛있게 만들었어. 새로운 맛을 냈는데 너무 맛있어서 오히려 다른 것이 매출이 떨어질 수가 있나? 나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랬대. 그래서 없앴대. 그러니까 통계적인 수치가 이제 그들의 판매량이 뭐 말해줬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유난히 많이 팔리고 다른 것들의 판매량이 엄청 급감한 거야. 그러니까 총 판매량으로는 손해다. 그래서 없앴대요. 그럼 욕 먹었겠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저게 사실 1,000원 더 비싸도 난 먹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다른 거보다 1,000원 더 비싸도 먹어요. 왜냐면 압도적으로 맛있었어. 내 기준에서는.
아무튼 그랬어요. 나중에 혹시나 한정 판매로 또 팔면 꼭 드셔보세요. 지금 외국에서까지 다 당근이고요. 어. 없어. 우리나라에만 없는 게 아니야. 2016년에 한정 출시했는데 그래. 내가 이제 한 10년 전쯤에 출시했다고. 정확히 10년 전이잖아. 내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나한테는 이게 강렬한 기억이었던 거야. 그 개 맛있는 과자가 어느 날 사라졌다가 어느 날 잠깐 또 나왔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다시 돌아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했는데 잠깐만 왔어. 사라졌어 다시. 그래서 아, 그때 한 박스씩 사놓을 거예요. 근데 또 유통기한 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자, 보겠습니다. 뭐 가치가 있냐. 그러게. fx는 유리함수입니다. x분의 k. gx는 1차 함수죠. 4x.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hx라는 함수는 둘 중에서 어떤 함수를 따라가겠다? 좀 더 크거나 같은 쪽을 따라가겠다. fx, gx 중 크거나 같은 값. 이렇게.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6, 7, 8은 밑줄 등차 수열이래요. 3, 5, 6은 밑줄 등비 수열이래요. K값을 구해달래. 아직은 상황이 좀 안 와닿죠? 잘 보세요. 우리 유리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 gx 직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hx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 따라가다가 요거 따라갈래? 이렇게 생긴 함수가 hx입니다.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6, 7, 8이 등차 수열이래. 근데 6, 7, 8은 애초에 간격이 일정하죠. 6, 7, 8. 그러면서 등차 수열이 되려면 그 가번 조건 옆에다가 gx위라고 써주세요. gx 위에 있어야 됩니다. 즉 6, 7, 8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 6, 7, 8 이렇게.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 위에 세 점이 일직선상 위에 있을 수 없잖아. 얘는 유리함수니까. 이렇구나. 그 다음에 3, 5, 6 등비수열이래요. 자, 그러면 어차피 케이스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3, 5, 6이거나 아니면 3, 5, 6이거나 정도밖에는 없겠지. 내 생각에는 3, 5, 6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 모르겠어요. 그냥 해봐야지. 근데 왠지 상황상 얘가 작아졌다 커질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왜냐면 등비수열이 이게 지금 공비가 음수가 아닌 이상은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는 없어. 공비가 얘는 지금 음수는 아닐 거 아니야. 이 위에 있는 점들인데,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3, 5, 6이거나 뭐 3, 5, 6이거나 해도 어쨌거나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야 된다고. 즉 5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네요. 그지? 무조건 3, 5, 6이네.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끝! 대입해. F 5의 제곱은 F 3 곱하기 G 6이고, 그치? K값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연산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입니다. 판단의 문제. 이 그래프 위에 어디에 있을까? 등차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예요.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답지 다 나눠드렸고 테스트 틀린 거 한번 보시고 고칠 거 고치고 질문할 거 질문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테스트 답지는 준 거 같고 오답 줬고 다 준 거 같아요.